네, 그알 리뷰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보기 영상 보면서 만드는 건데, 예전 아주 오래전 영상부터 하나씩 이렇게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JMS 편이 나왔어요.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가 JMS 편을 3번 방송한 걸 거예요. 세 번째일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 방송은 없어요. 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편만 빠졌더라고. 이번에 또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가처분 신청할 게 뻔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과거에 JMS 편 2번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이걸 미루고 있다 보면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번 주 겁니다. 최신이에요. 가장 최신. 제목이 이제 1349회고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라고 합니다. 네, 2023년 4월 22일 최근 방송이죠. 제가 방송 날짜가 이게 좀 애매한 게 그알 리뷰는 목요일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토요일에 방송하잖아. 사실 일요일에 방송하면 딱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알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리뷰를 해야 되는 좀 간격이 좀 멀어지잖아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해요. 날짜를 바꿔야 되나? 뭐 시작해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는 신이다 봐서. 근데 뭐 그것 때문에라도 좀 여론이 생겨서 뭐 PD 수첩도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공중파에서 다루게 된 건데 오랜만에. 추가 내용이 있나 좀 볼게요. 자, 이곳은 충남 금산군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를 취재 중입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부터 차량을 바꿔가며 제작진을 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먼 발치에서 JMS 건물을 촬영하는 제작진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에이 뭐 당신이 뭐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러면? 아니 왜 밀고 그러세요? 아이 난 민 적이 없어요. 미행과 방해를 뒤로하고 제작진이 정 총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라는 한 업체. 이곳에 정 총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 총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나체 동상이에요. 동상 제작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그녀는 JMS 내에서 스타로 분류돼 특별 관리를 받아왔던 인물이에요. 자, 인터뷰합니다. 스타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영혼과 육체를 다 바치는 사람, 그게 꼭 정명석과 관계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2004년 수료하고요. 바로 그때부터 스타가 되신 거예요. 네. 기성교회들과는 달리 교인들의 특성을 살려 교단 차원에서 문화활동을 주도해온 기독교 복음 선교회. 주로 모델부와 치어부가 정 총재로부터 스타로 임명되는 이가 많았습니다. 유독 JMS에는요. 젊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20대에. 이게 다른 사이비 종교들과는 좀 다른 점인데 정명석이가 물론 뭐 어린 여자 좋아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JMS의 시작이 대학교 내 교내 동아리 같은 개념의 종교 동아리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세력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 뿌리 자체가 좀 대학교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너무 멋있고요. 그래서 멋진 사람들을 뽑아 영광을 돌린다는 거였고요. 신앙 스타들 중에서 키 크고 멋진 사람을 뽑는 이유는 정명석이 국외에 도주했을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건 스타를 뽑는 일이었어요. 미소씨가 스타로 임명된 때는 정 총재가 해외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그가 JMS의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 총재를 수배한 상태였어요. 이후 중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된 뒤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정명석. 미소씨가 동상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수감 기간 중 있던 정 총재와의 면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동상이에요. 정말로 석고를 온몸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본을 뜨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JMS 보도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죠, 이게. 이거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자, 계속 봅시다. 그러다가 정명석이 한 번은 야, 이거 너 몸이 너무 이쁜데, 이거? 야, 이거 너 이 목사한테 한번 가봐라, 이거. 너 조각 좀 하게. 야, 너 응대이 크다. 아, 허벅지도 좋아. 응?
야, 허벅지 굵은 걸 좋아하거든요, 정명석이. 정 총재가 미소 씨에게 찾아가라던 이는 JMS 소속의 이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며 여자야.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인감을 만들려고 해서요. 그걸 등록해서 인감으로 찍게 해요. 만약에 제가 JMS 섭리에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조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비밀 유지를 강조한 뒤 이 목사는 석고를 이용해 미소 씨의 전신을 본뜹니다. 딱 사람이 서 있으면 밑에 성기 있는 쪽은 안 보이잖아요. 채모가 있는 쪽만 보이잖아요. 정명석이 여기 채모 쪽에 성기를 가져다 붙여라. 성기를 본떠서 여기에 붙여라. 보이게끔.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해요. 여성의 몸을 기이하게 변형하던 정명석, 그간 정 총재는 여신도를 이용해 다수의 나체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각서를 쓴 탓인지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정 총재의 기이한 취미생활이에요. 문제는 재소자 신분이었던 그가 어떻게 동상이 제작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 탈퇴했나봐요. JMS 관계자였던 사람인데 동상 만들 때도 정명석에게 보고하면서 코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하려면 완전 누드 사진이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도소에 JMS 신도인 교도관이 있어요. 다른 데로 발령받고 나서요. 정명석이 교도소로 왔대요. 여기서 근무했으니까 그 사람 동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 누드 사진도 그대로 다 보고 자세를 바꿔라, 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동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은 여자한테, 신도한테 이런 자세를 하게 만들고 온몸에 석고를 발라버리는 거야. 족같은 짓이죠, 진짜. 정 총재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일로 형을 살면서 또다시 여신도들과 접촉해왔어요. 그 알팀이 그의 성추문을 세상에 알린 건 지난 1999년 3월이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5차례, 많이 했네. 많이 했구나.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가면요. 2004년 이후부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전 것까지는 아예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보기가 안 돼요. 제가 2004년인가 2006년부터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였나 보다. 아마 2편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둘 다 없더라고요. 마지막 방송의 다음인 2008년 중국에서 국내로 소환됐던 정 총재. 이후 그는 재판을 통해 10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 총재의 생가가 자리했던 월명동에서는 그간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 이어져 왔던 걸로 보여요. 정 총재는 수감 기간 중에도 JMS에 입교한 신입 신도들과 편지로 소통했고 교도소 안에선 특정 여신도 그룹인 스타들도 임명해왔다는 거죠. 그 시기 스타가 됐던 인물들 중에는 메이플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로 얼굴이 공개됐죠. 이 사람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좀 생계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해 정 총재를 검찰에 고소했어요. 출소 4년 만의 일이죠. 자, 이분이 메이플입니다. 아마 홍콩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JMS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스타로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20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이다에서는 얼굴 전체 공개했는데 이미 알려진 사람인데 뭐 코로나도 이제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근데 쓴 거 보면은 아마 이거는 공중파 심의가 좀 그래도 PD가 좀 신경 쓴 게 아닌가. 왜냐면은 워낙에 큰 사건이고 여론이 막 난리인데 공중파에서 아무리 당사자가 원해도 얼굴 공개하는 거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죠. 자, 정 총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여성은 더 있어요. 스타인 호주 국적의 에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2명의 외국인 신도. 이를 반박하고 나선 이가 있는데요. JMS 편을 들었다는 거죠. 수사기관까지 방문해서 정 총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독일 국적의 신도입니다. 주소원 씨라고. 이 사람도 정 총재가 임명한 스타예요. 2021년 JMS 신도인 메이플과 에이미가 고소했을 때 정명석 총재를 위한 증언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봐야죠. 주소원인데 이게 한국 이름처럼 보였는데 외국 사람이죠?
JMS 교단 측에서 비행기비 티켓값 내줬고요. 체 일정 짜줬고요. 비용 처리 다 해줬어요. 저한테 미리 정해진 답안지를 줬어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줬어요. 대본 연기시켰구나. 교단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정 총재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JMS를 탈퇴해요. 그런데 그녀는 인터뷰 도중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는데요. 정명석이 저를 황렬명동에 있는 동굴로 불러냈고요. 그때부터 성적인 행동들이 시작해서 정말 무섭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정 총재를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자신이 입은 성적 피해를 비밀로 지켜왔다는 소원씨.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일이 없다고 소원씨에게 편지로 증언을 부탁합니다. 정 총재가 이 씨부랄 새끼가. 자,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명석이 쓴 겁니다. 하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말들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안위나 안전을 위한 부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세계의 법적 절차, 재판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런 거겠죠. 제가 한 말들은 JMS 내에서도 밖에서도 잘못 쓰여왔고 이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명석이 직접 써서 보냈다기보다는 밑에 이제 따까리 새끼가 정명석을 대신해서 정명석의 이름으로 보낸 거겠죠. 물론 정명석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자신이 신의 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사실상 같은 말이죠. 스타들,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스타들과 성관계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그의 혐의 중 유죄로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그의 주장 중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얼굴을 봐야 되네요. 이게 발음 존나 어눌해요. 약간 진짜 찐따 같아요. 진짜 정명석 딱 보면. 난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인간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저 역시 달밭골 동네에 선생님이 났다는 걸 역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달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말인데 달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알겠어요? 정명석 총재를 메시아라고 말한 이는 바로 정명석 자신이라는 거예요. 참 이 사명으로 명색이 메시아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메시아인데 간판인데. 참으로 극과 극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인 김도형 교수. 반 JMS 단체 엑소더스라는 곳의 회장이시래요. 그 안에 있을 때 워낙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세뇌되어 있으니까요. 주변 인물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수긴 하지만 직접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는 지난 1995년 우연히 JMS에 입교합니다. 이후 이단적 교리와 정명석 총재의 성추문 문제를 알게 되면서 김 교수는 고발에 앞장서 왔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김 교수를 따라다녔다는 JMS 신도들의 협박. 실제로 2003년에는 그가 이끌던 반 JMS의 단체인 엑소더스의 사무실이 테러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 현장에 김도영 교수를 취재하고 있던 신호철 기자도 있었죠. 자, 이제 신호철 기자님 이야기인데요. 6년간 JMS 취재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JMS에 대해서 빠삭하겠죠. 방송에서 알리지 못한 내용도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굉장하겠죠.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요. 책상 다 뒤집어 엎고요. 집기 뒤집고 컴퓨터 던지고 유리가 뾰족해져서 그걸 막 휘두르고 사람들 때리기 시작하는데 테러 당할 때도 반항을 안 했어요. 저항을. 쌍방 폭행되면 전과 생기잖아요. 이게 사이비 신도 취재 고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신도들이 정명석 하나 지키자고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 가택 침입, 폭행, 기물 파손을 뒤집어 쓰고 그냥 빵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우리 메시아님 위해서라면. 물론 지시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신도들에게. 근데도 이렇게 자발적인 희생을 한다니까. 이러니까 이 사이비 신도를 고발하고 여론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김도영 교수 아버지가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요. 크게 다치셨죠. 범인이 이제 JMS 목사 신도들이에요. 정명석 총재가 2018년에 출소한 뒤로도 JMS를 지켜봐왔던 그는 지난해 정 총재를 고소한 메이플과 에이미도 돕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피해당했던 여성들의 주장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해 메이플과 에이미의 고소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명석 총재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죠. 가슴을 만지면서 검사를 한다.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라. 삽입을 하려 했으니까 되지 않자. 뼈를 맞춰주겠다면 피해자를 불러서 손가락을 집어넣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 개새끼. 여러분이 저한테 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그냥 봅니까? 가만히? 이 새끼는 진짜 어떻게 돼먹은 새끼인지. 아니, 나이도 꽤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자, 계속 들어봅시다. 정명석이 감옥에 간 이후에 전도됐다가 정명석 출소 후 성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다 물어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 가셨다 모함당해서 그래서 그걸 믿고 계속 다녔고요. 그러다 정명석 나오자마자 바로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세뇌시킬 수가 있지? 나 어디 갔냐? 과거 정 총재의 성추문이 제기되고 그의 성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대부분이 어린 나이였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JMS의 과거를 알지 못해요. 정 총재의 수감 기간 중 전도된 이들은 정조은, 또 이 기집애도 또 기집애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지만 또 이 여자도 또 문제입니다. 지금 2인자죠? 아주 JMS를 그냥 차지해버렸어요 지금. 정조은 목사를 통해 JMS의 교리를 다 배운 뒤에야 그곳이 JMS며 교주가 정명석 총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또 다른 JMS의 스타 출신인데 설교에 정명석이 죄수복을 입고 기도하는 영상 설교를 하잖아요. 총재님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진술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다. 이런 건 듣지 못했어요. 다 악평이고 헛소문이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정명석의 성추문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정조은 목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녀가 따르는 정명석 총재를 무조건적으로 믿게 됐다는 하늘씨. 하늘씨는 정 총재의 출소 한 달여 뒤 심부름 때문에 그가 사는 월명동을 찾아갑니다. 정명석이 어느 날 대뜸 부르는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명단을 제출하겠지. 요즘에 들어온 애, 이쁜 애, 교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애, 명단을 주겠지, 추려서. 그럼 거기서 정명석이 어느 날 부르는 거야, 갑자기. 약속도 없어. 당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나이 많은 언니가 휴대전화는 내가 갖고 있을게. 이러면서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명석 안방 침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또 정명석이 새벽에 저를 깨워요. 그리고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그때부터 월명동에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집이야? 와, 이거 다 신도들 돈입니다, 이거. 정명석 총재가 젊은 여신도들을 자신이 사는 월명동에 거주하도록 한 정황은 중복으로 확인됐어요. 정 총재의 지시로 월명동에서 지냈던 1, 2년간 성적 피해를 매주 입었지만 신고할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만지기만 한 건데 뉴스나 아니면 다른 언니나 얘기 들어보면 다 뭘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선생님만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니까. 10년간의 수감을 마치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정명석 총재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했고요. 주로 월명동에서 지냈습니다. 금산군 곳곳에 위치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소유의 연수원과 모텔들. 모텔도 있어? 숙박시설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 지내던 여신도들은 매일같이 월명동으로 가야 했어요. 자, 다시 주소원입니다. 그가 저녁까지 계속 축구하는 걸 보고만 있었죠. 사람이 너무 많고 항상 박수치고 응원하고 정명석의 대표 신부로서 정명석에게 잘 대해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잊은 채 젊고 활기차게 사는 인물, 권위를 내려놓은 채 친근하게 대해주는 교주. JMS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신도들은 정명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한테 피해를 입어도 쉽게 JMS 자체를 떠날 수 없다는 게 하늘씨의 설명이에요. 욕해요. JMS를 나간 사람들을 자기 욕심이 있어서 술 마시고 싶어서 남자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늘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JMS에선 이걸 악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2차 가해입니다. 여기서 좀 단어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JMS라고 말하는 거는 정명석이 아니에요. 정명석의 이니셜로 지어진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는 정명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JMS 교회에서는 이걸 악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2차 가해라고. 기독교 복음선교회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메이플과 에이미의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JMS 내에서는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외국인이다 때문에 정 총재에게서 피해를 입은 과정에 조력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김도영 교수님이 방송에서 공중파에도 JMS 신도가 있다. 폭탄 발언이었죠. 진행자가 막 맞고 그랬어요. 논란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JMS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도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고,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그건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KBS 방송에 자주 나오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통역사는 현재 형사사건화된 외국인 성피해자들 통역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 당황했어요, 이때 진행자 둘이서. 한 방송에서 김도영 교수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JMS 통역 담당 이주경. 많은 분들이요, 이주경 씨도 조력자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자 이주경이가 저는 조력자였고 도움을 줬죠. 제 의도와 심경이 어땠든지 간에 제가 그 역할을 했고요. 제 앞에서 추행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도 이걸로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조력자였던 게 맞아요. 아, 씨발 죄송하다고 해. 존나 무슨 씨발 정치인 마냥 발언이 왜 이래요, 말하는 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녀는 정명석 총재 출소 후 그와 외국인 신도들의 소통을 돕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어요. 정명석 총재가 4년째 수감 중이던 지난 2013년 3월 JMS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탈퇴한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석에게 자신을 바치겠다고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여성들이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 부르고 여보라고 하면서 구애하는 그 동영상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문이 나오네요. 앞으로 나올 진술, 인터뷰 영상 등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거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방송할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더 정명석 사건을. 이거 영상은 아니지만 다 모자이크를 한번 알아보기도 힘든데 옷 벗고 춤추고 이런 거예요. 이날 공개된 영상은 과거 검찰과 인터폴에 수배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정 총재에게 보내졌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과 함께 신체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을 공개한 전 JMS 목사는 이들이 부르는 주님이 정명석 총재라고 주장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진용식 목사는 JMS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교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정명석 총재가 내내 주장해왔다는 교리, 과연 성약시대는 뭘까? 개소리가 뻔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 구약시대의 신과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를 통해 신약시대에는 그 사이가 부모와 자식으로 회복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JMS를 통하면 신과 동등한 애인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성약시대의 핵심이라고 성경을 왜곡했어요. 정명석 총재가 지금을 그러면 왜 성약시대로 보는 이유가 뭐냐? 기도 도중 예수를 만난 정 총재가 예수의 첫 번째 신부가 되면서 성약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도 종교인은 아니라서 이런 말들을 다 이해는 못하는데 정말 종교를 오래 믿은 분들, 기독교를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체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봐도 개소리인데 또 나왔어. 사랑하는 걸 누굴 통해서 표현하시는가? 그건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대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예수의 영혼이 정명석 총재의 몸을 빌려 행한다는 말씀. 사이비의 공통점이죠. 예수가 나의 몸을 빌렸다. 이 말의 모순이죠.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왔으면은 예수가 내 몸을 빌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예수인 거야. 껍질이 그냥 정명석인 거지. 이미 지가 모순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 관점에서 말을 해야 돼요. 1인칭으로. 근데 이거를 2인칭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JMS의 모든 신도들은 신에게 신부의 위치지만 정 총재만은 신과 한 몸 같은 존재라는 게 20년간 교리를 배워온 JMS 신도들의 설명이에요. 자, 이분이 진용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협회장. 예수님의 영이 정명석에게 들어가서 겉모습은 정명석이지만 속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도덕의 기준이고 논리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2022년 12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총재가 한 신도에게 보내온 편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 육 쓰고 해. 지금도 무한 말씀 쓰고 있어. 내 육 재림하여 안 온다 했는데 영만 왔지. 육 쓰고 했지.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르게 그는 여전히 예수의 영혼이 지 몸에 깃들어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요. JMS 신도는 모두 신의 신부라는 교리를 볼 때 이들은 정 총재가 아니라 그의 몸을 빌려 쓴다는 예수의 영혼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됐던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추가로 공개됐던 영상이 더 있어요. 이른바 JMS 크리스마스 영상이라는 개짓거리죠.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이거 뭐 안 보이지만 뻔해요. 그냥 여자들 그냥 때로 불러놓고 신도들 JMS 가운데 앉아갖고 왕놀이 하는 거지. 왕게임 하고 뭐 홀떡 벗고 뭐 그냥 춤 추고 뭐 그러는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기가 2005년 크리스마스,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지내던 때라고. 영상 속 장소는 당시 정명석 총재가 지내던 중국 별장입니다. 그날 그곳에 정 총재와 같이 있었던 초이 씨. 본부들은 정명석과 같이 사는 여자들, 설마 내가 뽑힐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사진이 처음 정명석한테 저를 인식시킨 사진이죠. 지난 1999년대 초반 JMS에 입교한 뒤 정 총재에 의해 일명 본부가 됐다는 초이 씨. 본부에 대한 흔적은 JMS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도 약간 다단계식이에요. 신도를 더 데리고 오고 안에서의 어떤 뭐 활약이나 지 말 잘 듣고 이러면은 등급을 올려줘요. 그게 이제 본부 그리고 뭐 스타라는 계급 같은 겁니다. 거기에 들면은 이제 자기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본격적인 피해를 입는 과정이죠. 이곳은 성지 땅 월명동입니다. 저는 눈꽃이 핀 것이 밤나무 산입니다. 밤나무 산을 사기 위해 우리 본부와 같이 40일 동안 극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정 총재 곁에 있는 20대 여성들. 초이 씨 말에 따르면 정 총재가 직접 면담을 한 여신도들 중 일부만이 본부로 임명됐어요. JMS 단체는 성약 역사라고 하잖아요. 애인 역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의 대상체다. 그 여자들이 본부들이었고 보고자들이었고요. 보고자들은 각 지역 교회마다 배치되어 있는 정명석의 여자들이었어요. 와, 이게 줄지어 가는 거 봐요. 이게 아주 일부분이야, 이 숫자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지?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본부와 보고자로 불렸지만 존재 이유는 같습니다. 지난 1993년 3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통해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던 본부와 보고자. 이 방송을 기점으로 본부와 보고자라는 명칭은 사라지고요. 이들을 통합해 만든 월성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방송 이후 주로 해외에 머물렀다는 정명석 총재. 그러자 본부와 보고자를 통합해 만든 이른바 월성들을 해외로 불러들였죠. 지난 2001년 2월 정 총재를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갔던 한 여신도는 그곳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홍콩에서는 자매 관계인 두 신도를 한꺼번에 성폭행한 정 총재. 이 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됐지만 수사기관은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2003년에 홍콩으로 교주를 만나러 가는 JMS 여신도를 미행해서 홍콩 외곽에 머물던 정 총재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폴이 아니에요. 반 JMS 엑소더스 회원들입니다. 일반인들이야, 일반인들. 그는 여성 신도 2명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아마 그 비닐하우스에 막 자빠져 있다가 끌려 나왔던 그 장면으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때 근데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었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나 같았으면은 귀싸대기부터 한 대 갈기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욕도 잘 안 하더라고. 너무 착하더라고, 사람들이. 화를 막 참아가면서 끌고 나오려고 막 하더라고요. 아, 나 같았으면은 조 패고 시작했어, 일단. 그때 잡고 나서 이 엑소더스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당했다는 게 너무 납득할 수가 없대. 진짜로 한없이 모자라 보였다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다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반항도 제대로 못한다고. 아, 어떻게 이딴 새끼한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잡히면서 정 총재가 홍콩 이민국에 신병이 이제 귀속돼요.
그런데 홍콩 영사관에서 그의 여권을 압수해둔 상황이었지만 정명석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에 들어가 버려요. 더 큰 문제는 그 중국에서도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거고요. 2006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2009년 정명석이가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건 앞서 살펴봤던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에서 피해를 당한 이들이 고소했기 때문이죠. 자, 변호사인데요. 판사 출신 변호사시네요. 예, 많은 피해자들이 애당초 고소를 안 했을 것 같고요. 종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이뤄졌을 때 그 당시 통념 혹은 법리로는 너 강제로 당한 거 아니잖아. 보는 시각도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 지금도 JMS에 있는 한 신도는 자신의 지인에게 고소를 한 피해자들의 집과 가족을 찾아가도록 사주한 일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보복도 해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도들도 당했을 때 이게 무섭잖아. 이걸 보았으니 이미.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10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편이 끝나요. 이게 2시간 방송이었잖아요. 그걸 저희가 좀 압축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2편이나 나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분량이. 그렇게 좀 예상되는데 그래요. 이 새끼 참 이거 어떻게 되먹은 새끼인지. 뇌 연구해야 돼, 얘는 진짜. 연구 보존해야 돼요. 뇌를 포르말린에 담가가지고 두고두고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딴 새끼가 있는지. 자, 2부 이어서 2부에서는 뭐가 나올까? 계속 볼게요.